말괄량이의 왕생당 77대 당주이자 자칭 골목에 숨어있는 어둠의 시인 호두. 애가 뭐야 애가. 호두는 리월에서 꽤 유명하다. 사람들은 그녀에 관해 이야기할 때 한마디로 설명하지 못하곤 한다. 사람들은 그녀가 똑똑하다고 칭찬하면서도 그녀의 기상천외한 생각을 꺼린다. 호두는 3살 때 물구나무 선체로 책을 외우고 고전 명작들을 통독했다. 6살 땐 학교를 빼먹고 관에 들어가 꿀잠을 잤고 8살 땐 왕생당에 상주하며 장례 예절을 연구했다. 그리고 호두는 10살 무렵 처음으로 직접 장례를 지휘했는데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왕생당의 다른 장의사들과 객경들의 마음이 마치 저륜간의 절벽에 걸려있는 것 같았다고 한다. 우리 왕생당은 산 사람의 돈을 받고 죽은 사람을 배웅하기 때문에 2배의 책임을 지고 이승과 저승 사람을 모두 만족시켜야 해요. 왕생당의 규칙에 대해 호두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다. 매일 낮 가게 문을 닫을 때가 되면 호두는 박식한 객경들을 불러 젊은 장의사들에게 강의를 듣게 해준다. 장례는 크고 깊은 학문이니 기억과 습관에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여러 강사 중 가장 존경받는 건 바로 종려 선생이었다. 그의 강의는 왕생당 장의사들의 수양을 크게 높일 만큼 아주 효과적이었다. 호두는 종려의 고리타분함을 종종 놀리곤 하지만 그는 호두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다. 치치와 알고 지낸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방적으로 치치를 단짝으로 여긴 호두는 치치를 직접 묻어주겠다고 다짐했다. 이러한 마음을 먹은 이유는 호두의 눈에 치치는 이미 죽었지만 이승에 갇혀 고통받는 것처럼 보였고 심지어 백출은 치치를 만난 뒤부터 불로장생을 염원하는 마음이 강해졌다고 한다. 이는 생사의 계율을 어기는 일이었기에 호두는 음양의 질서를 지키고 치치를 고통에서 해방시키게 하기 위해서 묻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치치는 매번 그런 일을 당해서인지 기억력이 나쁜 치치더라도 어떻게 해야 호두에게서 도망칠 수 있는지를 기억해내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리고 호두도 치치가 살고 싶다는 걸 알아차렸는지 치치를 1000번에 한 번 생기는 예외로 치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부터 호두는 치치에 대한 태도가 크게 바뀌었지만 이미 치치에게 호두는 사신이 되었기에 치치가 이 모든 걸 잊으려면 아마 몇 년은 더 걸릴 것 같다. 호두는 당주라는 신분이 아닌 그녀의 또 다른 업적, 바로 시짓기로 유명하다. 그녀는 스스로를 골목에 숨어있는 어둠의 시인이라고 부르는데 거리에서 산책을 할 때마다 해악시가 떠올라 입 밖으로 튀어나오곤 한다. 추추가는 호두의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항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경책 상장의 아이들까지 즐겨 부른 노래이다. 애호가들과 이야기꾼들은 추추가의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창작 스타일에 놀라 만문집사로 달려가 이 대시인의 작품을 찾았지만 안타깝게도 호두의 시집인 리월 여당과 심의 유염은 아직 발간되지 않았다. 행추도 이 기인을 만나고 싶어서 특별히 길이를 정해 선물을 들고 방문했다. 두 사람은 마음이 맞아 즉석으로 시를 지으며 실력을 겨뤘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잦아지면서 주음까지 심사위원으로 끌어들이게 됐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낙엽처럼 동네에 가득했다. 대결도 중 지은 시는 방청객들에게도 기록됐다고 한다. 만약 길거리에서 진지한 앞구절 뒤에 익살스럽고 이상한 구절이 붙는다면 아마 행추와 호두가 지어낸 시일 것이다. 항상 장난스러운 호두에게도 조금은 슬픈 과거가 있는데 호두의 할아버지는 집에서 병으로 돌아가셨고 왕생당은 75대 당주를 위해 성대한 장례를 준비했는데 그 모든 과정을 13살의 호두가 홀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면서 장의사들을 만족시켰다.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호두는 왕생당이 대대로 관리해온 비밀의 땅에 가서 할아버지가 먼 곳으로 완전히 떠나버리기 전에 한 번 더 보려 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기다려도 그녀에게 오는 것은 외로운 망령들의 조롱뿐이었다. 하지만 호두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그러다 왜소한 노부인이 녹초가 된 호두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고집불통인 걸 보니 할아버지를 아주 똑 닮았구나. 근데 아쉽게도 왕생당의 역대 상주들은 이곳을 배회하지 않아. 네 조상들은 모두 떳떳하게 살다 후회 없이 갔지. 그러니 돌아가거라.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 호두는 할아버지가 이미 경계를 넘어 가야 할 곳으로 갔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믿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담을 넘어 안뜰로 들어가 침실에서 가방을 정리하는데 가방 속엔 어느새 찬란한 신의 눈이 고요히 빛나고 있었다.